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생각해보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미래는 꽤나 예측 가능한 길이었어요. 세상 변화가 지금처럼 막 정신없이 빠르진 않았으니까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위한 꽤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해줬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완전히 다른 세상. 말 그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지도 위에 딱 서 있는 느낌이죠.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전혀 다르게 느끼는 이유요. 예전처럼 세상이 단순했을 땐 과거의 지혜가 미래를 위한 확실한 가이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당연했던 평생 직장이란 말이 지금은 좀 낯설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작년의 경험만으로는 내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는 불안해지고 그래서 더 절실하게 다음엔 뭐가 올까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게 흥미로운데요. 그들은 미래를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길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미래를 보는 아주 재미있는 관점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기술의 미래가 있어요. 이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술은요, 그냥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할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정해진 사실 같죠? 근데 다른 한쪽에는 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안개 속이에요. 불투명하죠. 과연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질까? 아니면 더 힘들어질까? 여기에 대해선 누구도 확답을 못하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선물하는 건 맞는데 동시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도 쓱 같이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전공학. 이 기술이 잘만 되면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수명 연장,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 복제 같은 문제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우리 앞에 던져놓죠.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에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원자력 공학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지만 핵무기라는 잠재적 위협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그리고 자동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고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겠죠. 하지만 기술의 역사를 보면요. 늘 노동 절약적인 방향, 이걸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정말 충격적인 예측을 하나 내놨는데요. 앞으로 한 20년에서 30년 안에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지금 노동력의 단 5%면 충분할 거라는 겁니다. 네, 단 5%요? 자, 지금까지는 좀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이야기였죠? 이제 잠시 여기서 벗어나서요. 미래가 실제로 한 개인에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경력이 결코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 게 아니었다고요. 모든 건 정말 하나의 우연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원래 저자의 계획은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거였어요. 근데 현실은요? 발가락 양말을 팔고 있었죠. 이 경험을 보면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 실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저자가 이제 다음 사업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걸 떠올립니다. 바로 전화기, 카메라, MP3 플레이어, 이 각각 다른 기기들이 전부 하나로 합쳐진 스마트폰 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엄청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융합이라는 이 개념을 자기 사업 분야에 딱 적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양말이랑 신발이 하나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나는 그때 뭘 해야 하지?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가볼 순 없잖아요.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미래들, 심지어 내가 동의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미래까지도 깊이 탐험해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상상할 수 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네요. 미래를 준비하는 진짜 열쇠는요, 뭔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더 많은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을 넓히고 생각을 확장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아는 만큼 새로운 미래를 그려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수동적인 취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 쓰이지 않은 나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 가장 능동적인 행위인 거죠. 결국 미래를 읽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책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또 만들어 가시겠습니까?